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레디라는 사이트, AI 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도구는요, 말 그대로 코딩을 해주는 도구인데 웹사이트를 순식간에 그냥 만들어버리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의 사이트를 이때까지 만들어보고 그 최종 결과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레디가 사이트를 구축하는 방법, 아이디어만 입력을 해라. 그러면 AI가 알아서 해준다. 미세한 조절들이나 SEO 같은 것도 다 알아서 맞춰줘요. 이 레디를 이용해서 만든 수많은 사이트의 예시들이 이렇게 미리 보기로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가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제가 최근에 갤럭시 폰으로 이제 기변을 하나 했거든요. 요거를 바꿨는데,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구매를 할 때, 폴더를 살지, 기존에 울트라를 살지, 이렇게 막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보기 쉽게 이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샘플로. 그래서 비교를 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랜딩 페이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한 문장만 넣으면 지가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약간의 부족한 부분들은 이게 바이브 코딩이 되니까 원하는 부분들을 수정을 계속 하라고 하면 업데이트 그렇게 해줘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AI 툴들을 여러 개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북마크를 굉장히 많이 해둡니다. 그러면 이 북마크를 해놨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또 찾아가지고 기억해서 열어보고 하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제가 잘 쓰는 AI 도구들만 쫙 최신판만 모아놓는 게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텍스트 생성에 관한 도구들, 이미지 생성에 관한 도구들, 이런 것들을 그냥 모아놓는, 개인적으로 쓰고자 하는 사이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만들어봤습니다. 여기는 이런 다크모드 기능 같은 것도 제가 넣어봤는데, 이 다크모드 기능도 이렇게 수동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을 눌러놓으면 제가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만 이 다크모드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이런 것도 말만 하니까 그냥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내가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수동으로 더 추가할 수 있는 기능도 넣어달라 해서 이렇게 다 만든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레디츠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도메인을 만들어주고 호스팅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7불인가 내고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도메인을 그냥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주 쓰는 거니까 이렇게 웹에서 그냥 돌아갈 수 있게끔 아예 업로드까지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 앱도 만들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자전거 길 있죠? 그거를 한번 모아서 정보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자, 요것도 라이트 버전과 다크 버전으로 만들 수 있게 해놨고, 교통 정보도 실시간으로 반영되게끔 업데이트 가능하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서울, 부산, 제주, 강원, 경기, 충청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나오게도 만들어 놨고, 또 자전거로 라이딩을 하다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점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길과 공중 화장실의 위치, 편의점까지 제가 다 넣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경로 보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뜨고, 여기서 지도까지 이렇게 구글 지도로 나오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실시간 길찾기 이런 걸 눌러보면, 자, 얘가 이제 백단하고 연동이 돼서 돌아간다고 치면 구글 맵하고 연동이 돼서 이렇게 화면을 띄워주는 그런 기능도 제가 넣어봤습니다. 자, 이걸 만드는 그 과정들은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이 영상, 레디에 대한 설명하는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고,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순차적으로 어떤 명령을 넣었는지를 한번 쫙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레디 사이트에 가셔가지고요, 위에 로그인하는 부분 있죠? 이 로그인하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구글 로그인 같은 걸로 로그인이 됩니다. 자, 로딩이 되는 순간 내가 이전에 작업했던 화면이 바로 뜨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요거를 이제 만들었었거든요. 자, 사용하는 방법은 왼쪽 상단위에 보면 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뉴 프로젝트를 누르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라는 화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웹을 만들지 아니면 앱을 만들지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웹을 만들겠다 해보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을 하나 적으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거는 제가 이름을 그냥 테스트라고 할 건데요. 요거는 나중에 이름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만들 때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을 여기서 골라라고 돼 있는데, 여기 리액트도 있고 HTML도 있고 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화면의 인터랙티브를 구현하기 위한 기능들도 고르라고 돼 있거든요. 저는 그냥 리액트를 했어요.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거니까. 자, 그리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나는 웹으로 뭔가를 만들겠다 하고 뜨죠. 그러면 자,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지 여기다가 적어보라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란이 나오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기능을 많이 부여하고 일일이 세밀하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심플하게 들어갔다가 그 다음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더 요구사항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한번 넣어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랜딩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모니터나 혹은 노트북을 주제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게이밍 노트북 혹은 영상 편집 노트북의 그 최신 버전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 3개 정도 넣어서 비교를 해달라. 한글이 이게 또 지원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넣어요. 근데 이렇게 넣다 보면 알아서 지가 여기다가 뭔가를 줄줄줄줄줄 멘트를 더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뒤에 보면요, 메인 페이지의 각 노트북의 고해상도 이미지, 핵심 스펙 유형 이런 걸 넣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지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냥 이 상태로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더 추가를 해서 페이지로 바로 가는 링크 필요, 이런 정도만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진행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채팅창이 하나 뜨는데, 이 채팅창이 말 그대로 우리가 GPT 이용할 때 물어보고 답하고로 반복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 나와버려요.
자, 여기에 지가 이해한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최신 영상 편집용 노트북 비교 웹사이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3개 브랜드의 노트북을 비교하고 구매 링크를 포함한 원페이지를 구성하겠습니다. 자, 내가 했던 말을 지가 이해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를 코딩을 열심히 하기 시작해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좀 복잡하다 싶으면 오래 걸릴 때도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요구사항을 좀 심플하게 넣어주면요, 처음에 빨리 만듭니다. 자, 그렇게 빨리 만들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를 넘어가시면 되겠죠. 요거 한번 지금 써보시고 싶은 분들은 영상의 정보란에다가 제가 링크를 넣어놨거든요. 그 링크 타고 들어가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뭐 주요 특징, 3개 브랜드를 비교하겠다. 자, 맥북 프로 M3 맥스, 그 다음에 델 XPX 17, 아수스, 그 다음에 에이서스죠. 에이서스 프로 아트 OLED 이렇게 최신 영상 편집용 노트북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성능 분석, 리뷰, 그리고 구매 가이드, 직접 구매 링크 이렇게 달아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 만들고 나면 화면에 이렇게 뿌려주잖아요. 2024. 왜 2024지? 기준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수정을 여기서 셀렉트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가지고 내가 수정을 원하는 부분이 있다. 그럼 거기를 클릭한 다음에 수정을 하면 또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자, 일단은 요건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 밑에 보시면 제품 비교하기, 리뷰 영상 보기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밑으로 내리면 최고의 영상 편집 노트북 3종 비교. 엄청 잘 만들어놨죠. 뭐 이게 할인가는 아니겠지만, 네, 아마 더 최저가는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매하기 이런 버튼 누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링크로 가는데, 여기서 링크로 보내고 싶잖아요. 이걸 클릭을 하면, 자, 날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날아가 버립니다. 이 사이트를 제가 직접 열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 보면 이 위에 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누르면 쉐어 링크라고 나옵니다. 아직까지 이게 업데이트, 뭐라 그럴까, 이게 호스팅, 웹 호스팅이 되는 상태는 아니니까, 이 레디라는 링크에다가 얘가 등록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 링크를 그냥 뿌려서 실제로 이것도 동작을 하고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내리면 이렇게 아까 봤던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핵심 사양 비교, 장단점 분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와, 어마어마하죠. 이걸 만약에 내가 직접 만들었다, 정보 다 찾아가지고 이걸 채워 넣는다 하더라도, 와, 정말 한 반나절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 뭐 금세 한 몇십 초 만에 뚝딱 만들어졌어요. 뭐 벤치 리뷰, 뭐 별의별 것 다 들어가 있네요. 와, 아쉬운 점 이런 것들도 있고, 구매 가이드 이런 것들도 있고, 예산 추천, 용도별 추천, 고려사항, 휴대성, 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여기 보면 버튼들이 몇 개 있는데, 내가 이 버튼의 기능이 지금 필요하다 그러면 구현을 하면 되는데, 지금 얘는 어디서 링크를 때려와가지고 다 구현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뭐 쿠팡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완전 최저가 링크는 아니고 그냥 공홈에 있는 링크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도 내가 수정을 하고 싶으면 직접 수정이 다 가능합니다. 자, 다시 레디로 돌아가가지고요. 자, 만약에 이 부분은 내가 직접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구매하기 버튼이 있잖아요. 자, 여기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또 바로 넘어가 버리겠죠. 근데 이거를 내가 수정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지금 구매하기 버튼을 수정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눌러가지고 여기에 마우스를 대고 한번 눌러줘요. 그러면 이 링크를 수정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걸 눌러가지고 내가 수정하는 링크를 다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구현이 됐죠. 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IT 계열의 상세 페이지, 랜딩 페이지 치고는 엄청 잘 만들어 놨는데, 제가 여기다가 뭐 더 이상 뭐 손댈 필요는 없겠다 싶을 정도지만 조금 더 얘한테 명령을 한번 더 주겠습니다. 자, 그럼 원래는 3개를 비교했는데 하나를 더 추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구들이 당연히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인터페이스도 당연히 UI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반영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요구사항을 던졌어요. 자, 뭐가 달라졌는지 여기서 봐도 되겠지만 좀 더 큰 화면을 보겠습니다. 쉐어 버튼 눌러가지고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종 얘 못 바꿨어, 이게 깨져야겠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4종으로 바꿔놨네요. 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검토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아까 2024라고 됐는데 요거는 제가 일괄적으로 글을 다 바꾸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화려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런 그라데이션 같은 것도 지가 끼워 넣어놨는데 뭐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컬러풀해졌다. 네. 그리고 뭔가 마우스 됐을 때 싹 움직이는 거라든지 색깔이 나온다든지 이런 인터랙티브한 요소들도 상당히 많이 배치를 했네요. 페이지 전체의 2024년을 2025년으로 바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할 게 3종을 4종으로 수정해. 자, 요 정도로만 한번 해볼게요. 이건 뭐 개발자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을 지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와, 끝났습니다. 자, 2025 바뀌었죠? 네,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디자인적으로는 아까보다 약간 더 뭐 화려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댔을 때 이렇게 색깔이 바뀌거나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우스를 대면 이렇게 슬쩍슬쩍 위로 살짝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리액트 같은 걸로 다 구현을 했고, 와,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여기에 보면 뭐 칸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걸 정보카드라고 하거든요. 그 정보카드 안에 구성 요소들의 레이아웃을 뭐 정렬을 어느 쪽으로 해줘,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칸의 크기를 동일하게 만들어, 아니면 글자의 크기를 더 줄여,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뭐 줄이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UI를 아는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각 칸에 있는 이 글자의 위치가 다 안 맞고 레이아웃이 안 맞은데 이거를 일정하게 다 맞춰줘 라고 명령 내리면 또 다 맞춰줘요. 저도 지금 완전 라이브로 하고 있어요. 이걸 미리 해본 게 아니라 노트북 비교하는 이 컨텐츠, 이 페이지도 제가 지금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그 또 즉흥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신 거고, 좀 이제 진행상을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편집은 중간에 조금 하겠지만, 자, 이제 버전 6번 얘가 개선한 부분들을 한번 봅시다. 제가 코드를 좀 단순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줬잖아요. 자, 그라데이션 애니메이션을 제거를 했다라고 돼 있고, 뭐 이런 기능들, 이펙트를 좀 대폭 감소를 했다, 로딩 속도를 개선했다, UI를 단순화했다, 코드 경량화를 시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보다 어떻게 됐어요? 훨씬 더 심플해져 버렸잖아요, 그죠? 얘가 시키지 않은 짓까지 사실 조금 더 한 경향들은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맥락을 던질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라,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해라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라이트하게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또 라이트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밑에 요 아까 전에 벤치마크 점수도 그래프였는데 그래프에서 좀 심플하게 바꿔버렸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내가 말로만 주면 내 말을 좀 철떡같이 알아듣고 바꿔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명령을 내려야지 만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저는 어마어마하게 일반인들이 쉽게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들은 다 구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싶다, 웹사이트로 올리고 싶다라고 할 때 있죠. 그때는 여기 있는 퍼블리시라는 버튼을 누르면 돼요. 자, 얘를 누르게 되면, 자, 기존의 도메인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도메인이 없느냐를 물어보거든요. 자, 새 도메인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얘를 누르면 돼요. bs 그냥 노트북이라고 할게요. 자, 이런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도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가 찾아주더라고요. 찾아서 이런 도메인 살아있다, 사도 된다 하고 또 알려줘요. 이건 레디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도메인 호스팅 뭐 이런 업체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1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결제를 해보니까 한 7불, 세팅가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전체 가격이 1년에 한 7불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뭐 이런 것들 더 달고 싶다 그러면 돈이 좀 더 들어가는 거죠. 자, 지금은 닷컴 살아있으니까 닷컴 사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 절차에 따라서 여기서 요거 사겠다 카트에 넣고 결제만 해주시면 되고, 그건 나중에 DNS 연결, 도메인 연결을 딱 해버리면 최종 결과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사이트처럼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사이트까지 그냥 뚝딱 하고 만들어 주는 거다. 와, 이거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진짜 뭐 내가 개발자든 아니면 뭐 스타트업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사이트를 만들 거다 하고 기획자 입장에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툴이에요. 툴, 샘플이죠. 예전 같으면 그냥 종이에다가 찍찍 그려가지고, 아니면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피그마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비슷한 UI를 구현을 하고 이거를 개발자한테 던져주고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뭐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이제 싹 다 없어진 거죠. 물론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만져야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컴퓨팅, 노트북의 컴퓨팅 능력이라든지 인터넷 접속 속도에 따라서 요 작업 속도가 살짝씩 느려지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뭐 인프라적인 요소라서 뭐 개인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레디는 어떤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를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게 바이브 코딩 프로그램인데, 디자인도 지가 알아서 굉장히 세련되게 AI가 다 만들어주고, 레이아웃 요소라든지 인터랙티브라는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아서 다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다가 계속 말을 걸어가지고 고쳐 하다 보면 버전업 계속 하겠죠. 그래서 뚝딱 하고 웹사이트를 만들어주고, 이거를 퍼블리시를 통해서 실제로 사이트로 구현되게도 만들어준다. 여기까지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을 저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리뷰로만 끝내지 않고 제가 쓰는 것들 아예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 주변에 친한 지인들한테 이 링크 다 보내줬거든요. 내가 만든 거니까 써봐라. 이렇게도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영상 정보란에 밑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접속해서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이용해 보시고, 요게 또 중요한 게 크레딧이 중요하잖아요. 얼만큼 비용이 들어가는지. 요거를 제가 구독 정보를 눌러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면, 제일 저렴한 가격이 한 달에 19불 정도 들어가요. 한 2만 한 5, 6천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3만 원 조금 안 되죠. 40불, 80불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게 6천 크레딧이 지금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요거는 이제 여기 레디 측으로부터 제가 요게 6천 크레딧을 받았습니다. 요거 한 달에 40불짜리 요거를 이제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연간으로 결제를 하면 조금 더 싸지긴 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사이트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될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 연간 결제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샘플까지 포함해서 총 4개의 사이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쓴 비용이 한 1000 정도? 1000 조금 넘었잖아요. 그죠? 그거밖에 소요를 안 했어요. 이거 실제로 이제 계산해 보시면 이 크레딧당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
라는 거를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어지는 영상, 제가 설명은 여기까지 했고요. 이어지는 부분은 제가 이때까지 만들었던 총 3개의 사이트를 어떤 명령을 줘서 그 단계까지 변화를 시켰는지를 좀 보여드릴 건데, 그거까지 보고 싶은 분들은 끝까지 더 보시면 되고, 아니면 직접 바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정보란에 링크 눌러가지고 회원 가입하고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자, 일단은 요거 혼자 쓰려고 만든 AI 도구 모음이라고 있죠. 요거를 제가 어떤 단계로 만들었는지, 자, 요게 다 이게 히스토리가 남아 있잖아요. 그 히스토리별로 다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채팅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새 창역에서 열면 되겠죠. 뉴 프로젝트 열어가지고 2025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종류의 AI 툴을 종류별로 모아둔 링크 페이지 형식의 원페이지 웹사이트. 각각의 서비스에 링크가 적용되어 있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한다. 내가 원할 때 수동으로 추가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 미니멀한 디자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최종 단계, 물론 제가 업데이트를 지금 계속 하고는 있지만 최종 단계에서 1단계에서 제가 딱 뭔가를 했어요. 이게 버전 1이죠. 자,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디자인도 정말 미니멀하죠. 그냥 이게 바둑판처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제가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까지는 지가 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도구 추가 기능까지 넣으라고 했으니까 AI가 분석한 거 말고 뭔가 내가 더 넣고 싶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도구 추가해서 이름 넣고 설명 넣고 URL 넣고 여기 아이콘까지 넣어라.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추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버전 1이었어요. 자, 그런데 버전 2로 제가 바꿨습니다. 재밌네 싶어서 계속 수정을 한 거예요. 아이콘은 각 서비스의 대표 이미지로 표현하고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거 PNG 파일을 사용할 것, 이거를 제가 너무 단순하게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미지를 때려 박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서비스인지도 간단한 설명도 추가를 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또 알아서 뭘 하겠다 줄줄줄줄줄줄 내 말을 알아듣고 복명복창을 한 다음에 버전 2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바뀌는 것만 한번 보세요. 이 변천사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자, 바뀌었죠.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미지 아이콘이 없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나중에 파악한 거는 PNG 파일 말고도 SWG라든지 다양한 이미지들을 쓰고 있었는데 내가 그냥 PNG 파일로만 하라고 하니까 없는 거는 그냥 안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간단한 설명 넣으라고 그랬죠. 네, 간단한 설명까지 넣었어요. 자, 그리고 클릭을 하면 바로 해당 사이트로 이렇게 뿅 하고 날아갑니다. 이 기능은 버전 1 때부터 추가를 해놨던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중간에 오류가 한번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고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각 서비스마다 최종 업데이트 일자를 표시를 해라 라고 명령을 또 줬습니다. 자, 버전 4에서 또 바뀌었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업데이트 일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각 도구 카드의 배경색을 종류별로 구분을 해라. 제가 요거를 이 종류별로 구분하라 말은 안 하고 그냥 심플하게 종류별로 구분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이렇게 하겠대요. 텍스트 계열은 파란색, 뭐 빨간색 계열, 초록색 계열 하겠다. 뭐 이걸 내가 굳이 고칠 마음은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봐라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꿔줘요. 자, 텍스트 생성 기능들은 이런 거, 이미지 생성, 이렇게. 자, 이렇게 다 바꿔 놔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조금 더 알록달록해졌죠. 자, 한 단계 더 줬어요. 서비스별 로고 이미지는 PNG 파일 이외에도 모든 가능한 형식의 이미지로 표현을 해봐라. 좀 더 여유폭을 더 줬습니다. 자, 요거 저는 이게 바로 반영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 봤거든요. 그러니까 버전 6에서는 이렇게 바꿔놨어요. 자, 이렇게 바꿔놨는데도 이게 100% 구현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갑다. 여기서 제가 포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는 가장 아래쪽 영역에 각 서비스를 클릭한 통계를 넣어라. 지금 여기서는 밑에 그냥 끝나 있거든요. 통계를 한번 넣어달라. 이게 과연 될까 싶어서 또 요구했습니다. 자, 버전 7까지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랫부분에 요게 나와요. 자, 클릭을 하면 총 개수는 24개가 등록돼 있고 한번 클릭할 때마다 이걸 카운트 되게 해서 어느 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눌러봤는지를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하나 넣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했어요. 타이틀 영역에 제작자의 로고를 넣어라, 아니 그 웹사이트 주소를 넣어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버전 8에는 그냥 별건 아니었어요. 그냥 한 줄 더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추가가 됐는데 제가 오타를 냈어요. 윤들 할 때 O가 2개인데 O를 3개를 넣어버렸습니다. 요거는 개별적으로 제가 수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 시간대 기준으로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다크모드로 자동으로 변경하게 해라. 그리고 다크모드로 이게 오타가 났는데 지가 또 알아듣더라고요. 사용자가 켜고 끌 수 있도록 토글 기능을 줘라 라고 했거든요. 자, 다크모드 여러분들 아시죠? 그거를 내가 또 해보고 싶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정말 빠르게 구현해줬어요. 자, 자동 기능 7시부터 7시까지잖아요. 그죠? 요거를 껐다 그 다음에 수동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런 기능들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글자를 고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제가 명령을 준 게 아니고 여기 세부적인 요거 있죠. 셀렉트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글자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윤들닷컴이라고 그냥 한글로 바꾸고 싶었어요. 그 부분을 내가 고쳐서 이 부분이 이제 고쳐진 게 버전 1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링크도 제가 오타가 나와가지고 링크도 좀 고쳤고요. 그리고 추가도 하나 더 넣었어요. 여기에 밑으로 가면
개선 사항들 제가 다 했죠. 자, 그 다음에 화려한 디자인으로 변경을 하라라고 명령을 줬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그라데이션을 주겠다, 이미지 호버 주겠다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마우스를 대면 뭔가 움직이거나 하는 것들이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얼만큼 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물론 이런 효과들을 넣으면 이게 좀 로딩 속도라든지 구동 속도가 느려지는 게 있기는 한데 웹 호스팅 자체가 빠르면 이런 것들은 별로 문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소스 코드를 한번 다이어트 해라 라고 명령을 주면 얘가 또 알아서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 다이어트를 해라 라는 말을 줄 때 기능들은 유지한 채 소스 코드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좀 제거를 해서 전체 코드를 좀 다이어트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명령을 주면 내가 애니메이션 적용했던 거라든지 인터랙티브 요소들을 남겨놓고도 얘가 정리를 합니다. 자, 버전 13까지 가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훨씬 더 화려해졌죠? 네. 이미지 들어가고 마우스 대면 위로 뿅 올라오는 기능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추가를 해서 넣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된 부분들이 이 배경에도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나 이거 필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배경은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버전 14 버전. 배경만 빼라고 했어요. 그래서 배경을 뺀 버전을 이렇게 또 만들어줬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각 서비스의 대표 아이콘을 표시해라. 아무래도 내가 이게 좀 찝찝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더 넣어주니까 이런 각각의 파비콘이라든지 아이콘을 지가 넣어주겠다 하더라고요. 아, 저거를 아이콘이 아니고 파비콘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벽하게 또 구현이 안 되는 부분이 이까지 하니까 제가 이제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잘 알려지지 않는 AI 도구도 찾아서 추가해라. 총 24개가 있었는데 내가 모르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좀 넣고 싶었거든요. 아까 전에 설명 하나 안 했는데 각각의 사용법 영상을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3개씩 조회수 높은 거 위주로 해서 넣으라고 아까 전에 제가 명령을 한번 넣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추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누가 설명해 놓은 게 있을 거잖아요. 조회수가 여기 또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처럼 제가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 사이트를 또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느냐 내한테 물어보면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사용법 영상도 밑에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추가한 내용들이 자, AI 도구 더 추가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뭐 디자인 몇 개, 코딩 몇 개를 지가 더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버전 16까지 넘어가요. 자, 그러니까 더 많아졌습니다. 뭐 업무 자동화도 생기고 뭐가 더 생겼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좀 아쉬웠던 게 제가 AI 툴 중에 음악을 만드는 AI 툴도 쓰거든요. 그게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제작에 관한 AI 툴을 추가해줘. 예를 들어 수노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몇 개를 또 이렇게 발췌를 했어요. 자, 발췌를 하고 버전 17번까지 만듭니다. 자, 이 단계별로 얘가 코딩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추가 코딩을 하는 거잖아요. 이 시간이 진짜 몇 분 안 걸려요. 금방금방 됐습니다. 자, 여기에 음악 제작이라는 부분이 생겨났죠. 자, 그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 저는 이 수노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이만큼 더 있더라고요. 그거를 더 넣어줬어요. 사용법도 다 있으니까 이거 써보고 싶으면 그냥 공부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엑셀이나 PPT 관련된 AI 도구를 추가해라. 사무적으로도 추가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감마라는 도구를 알고 있었어요. 그거 말고 내가 모르는 게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해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자동으로 또 하나가 더 등록이 되겠죠. 뭔가 하나 더 들어갔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오피스 생산성이라는 카테고리가 잡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제가 여기다가 이 문서에 제목과 메타 정보를 적어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검색을 할 때, 이 페이지가 검색할 때 유용하게 잡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이트 제목은 AI 도구 모음 뭐 이런 식으로 메타를 더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얘가 알아서 AI가 코딩하니까 SEO는 잘 맞춰놔요. 자, 여기 보면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죠. 다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썸네일을 추가하라고 했거든요. 얘네들이 아이콘이 표시가 안 되니까 제가 악에 맞춰가지고 자, 썸네일도 한번 넣어봐라고 했어요. 그럼 이 썸네일을 지가 만들 거냐 아니면 어디서 캡처를 해오는 거냐 그거는 제가 알 바는 아닌데 이렇게 썸네일을 쫙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썸네일을 넣는데도 이렇게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또 저는 디자인상으로 이렇게 뭔가 비는 거 못 참거든요. 그래서 도구 카드의 높이를 일단 모두 같도록 맞춰. 요거 높이 안 맞잖아요, 그죠? 빠진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맞추라고 시키고 그 다음에 썸네일이 일부만 추가되었는데 모두 적용해줘. 2단계 하나 넘어갔습니다. 지금 자, 버전 22까지 넘어갑니다. 이 작업들을 언제 한 거냐? 오전에 했습니다. 지금 영상 녹화하고 있는데 오전에 이어서 이 작업들 계속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높이 다 똑같아졌고 그 다음에 썸네일 어디서든지 만들어 오든지 지가 알아서 이렇게 다 채워 넣었습니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AI니까 이런 것들을 지가 다 알아서 어디서 갖고 오든지 그 웹사이트 가가지고 웹사이트 이미지를 가지고 오든지 해서 이렇게 다 채워줬죠. 그래서 아이콘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저는 아직 적용을 안 했지만 이 아이콘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 아이콘을 다 빼줘. 이렇게 하면 또 되겠죠. 자, 일단은 그까지는 안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저는 완료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로딩 속도를 대폭 개선해야 된다. 소스 코드를 다이어트 시키고 한 번에 보여주는 도구 카드의 수를 자동 조절되게 해줘. 이게 한 번에 지금 너무 많이 뿌리고 있거든요. 70개를. 그러니까 로딩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분기시켜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전문용어 하나도 안 썼어요. 그냥 분기만 시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버전 23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제가 중간중간에 뭐 밥도 먹고 쉬기도 했지만 다 따지고 본다면 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얘가 하는 짓들을 이제 계속 명령만 줬잖아요. 요거까지만 따지고 보면 1시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어마어마하죠. 자, 분기는 어떻게 시켜놨냐면요. 이렇게 페이지로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페이지 구분하지 말고 한 번에 다 숨겨놓고 다 보여주지 말고 숨긴 버튼 누르면 다 보여줘. 우리 쇼핑몰의 상세 페이지 같은 거 있죠.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전 23까지 만들었고 제가 요거를 퍼블리시를 한번 해볼게요. 아, 퍼블리시 하기 전에 하나 더 합시다.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저 아이콘 빼버리고 싶거든요. 자, 각 도구 카드에서 각 도구 카드의 아이콘은 전부 제거해줘. 자, 여기까지만 한번 더 명령을 넣을게요. 자, 완성이 된 것 같지만 아직까지 완성이 된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업데이트를 하고 싶었잖아요. 업데이트를 이제 할 거고 이렇게 되고 나면 기존에 제가 만들어 놨던 요거 웹사이트에서 지금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것들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저는 요거를 지금 다 빼라고 했거든요. 요거를. 예, 구현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구현이 물론 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눌러보면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일관성이 없는 느낌이라 가지고 제가 이걸 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명령을 여기다가 준 거죠. 자, 열심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 제거를 하니까 훨씬 더 깔끔해졌네요. 아, 딱 보기 좋아.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최종본이잖아요. 자, 얘를 퍼블리싱을 하겠다. 자, 웹사이트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네,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은 레디 쪽 사이트에 있는 거니까 내 쪽 사이트에 옮기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퍼블리시를 바로 할 수 있고요. 요 작업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쓰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 눌러보면 이게 피그마라는 UX UI 툴로도 파일을 복사해가지고 넘겨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제가 회원 가입을 해놨던 아이오노스인가? 거기 사이트거든요. 그냥 퍼블리시라는 버튼만 눌러주면 바로 레디에서 작업이 다 되어 있는 상태를 여기로 옮깁니다. 그래서 뭐 DNS 세팅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일 옮기고 뭐 이런 작업들을 오토로 그냥 다 해줘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요 페이지가 실제로 바뀌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되면 되겠죠. 자, 바꾼 부분은 요거 빼달라고 한 게 가장 최신 버전이었으니까 요 놈이 바뀌는지 이제 페이지를 릴로딩을 시켜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제가 AI 도구들 여러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 중에서 얘가 가장 저한테 뭐라 그럴까 좀 센세이션 했다. 쓸모가 좀 많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여기서 요거를 안 누르고요. 기존에 있는 요거 있죠? 열려놨던 페이지를 자, 컨트롤 R 눌러가지고 릴로딩을 한번 시켜볼게요. 바로 웹사이트잖아요. 그죠? 리로딩 돼서 다 바뀌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 페이지를 저도 쓰고 그 다음에 뭐 제 휴대폰에서 이거 어차피 휴대폰에서도 다 동작하는 페이지거든요. 모바일 적용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뭐 단톡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링크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기존에 했던 것들 열어서 보여드리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최신 폰 비교잖아요. 이거는 뭐 사실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샘플에서 보여드렸던 노트북 사양 비교하는 페이지하고 그냥 똑같은 거니까 뭐 굳이 안 봐도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디자인을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만든 건 아니죠. AI가 만들고 제가 코치만 한 건데 자, 요거 단계를 또 한번 봅시다. 금방 보여드릴 수 있어요. 몇 단계 안 들어갔거든요. 삼성의 갤럭시 S25 폴더 7 플립 7 비교 사이트 화려한 UX와 UI라고 했어요. 화려하게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최종 버전인데 이 최종 버전이거든요. 이 최종 버전인데 중간중간 안 거치고 하나씩 보여드리면 자, 명령을 제가 어떻게 줬는지만 보면 될 거잖아요. 명령을 이렇게 줬어요. 글자 같은 거 고친 거 좀 있고요. 뭐 정보 카드들의 높이를 맞춰서 레이아웃을 아름답게 만들어. 요놈들이 높이가 좀 안 맞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좀 들쭉날쭉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맞춰달라고 요청을 한번 했었고, 자, 그래서 지가 알아서 다 맞춰놨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뭐 단계가 글자 고친 거 위주 정도만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잘 만들어 놔가지고 내가 입댈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만들어서 이게 놀라운데 하고 그냥 쓰고 있었던 것들이죠. 자, 여기서도 이 주문하기 버튼이라든지 이런 게 누르면 지금 여기는 링크가 또 안 먹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링크를 내가 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Continue Generate라고 돼 있잖아요.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지가 알아서 OK라고 버튼 눌러주면 뭘 알아서 해준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OK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OK. 그러면 뭔가를 얘가 또 구현을 하겠죠. 주문하기 버튼의 상호작용을 생성하겠습니다. 주문 폼을 만들어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셀렉터를 이용해 가지고 클릭한 다음에 링크를 바로 달아서 내가 그 링크를 입력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주문을 받는다, 이거 휴대폰 파는 사람들도 이런 페이지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이제 주문 폼 양식 같은 거 있을 거잖아요. 거기다가 뭐 이렇게 연락받을 수 있는 주소 같은 거 넣어라 해가지고 또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페이지도 얘가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폼을 만드는 기능도 제공되고 있거든요. 뭐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 같은 거, 그런 거 만드는 기능이에요. 자, 폼 기능을 넣습니다. 와, 이런 것까지 지가 알아서 다 해준다고? 어마어마한데? 자, 기능 구현이 됐으니까 한번 눌러볼게요. 자, 요것도 되나 혹시? 되네. 알아서 나머지까지 말 안 해도 다 해주네. 이런 부분들은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나 요것만 작업했는데 나머지도 알아서 다 해주네. 기기 선택하세요. 저장 용량 선택하세요. 색상을 선택하세요. 통신사를 선택하세요. 이름 넣고 이메일 넣고 전화번호 넣고 할부 계열 넣고 뭐 이렇게 하면 네, 뭐 이렇게 주문 페이지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네요. 자, 이거는 뭐 제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퍼블리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앱을 또 하나 만들어 봤는데, 요거는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자, 대한민국의 자전거 도로 정보를 제가 앱으로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앱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보여드리면, 열어놓은 게 없네요. 자, 요거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팍 퍼져가지고 넓게 보이는데, 요거를 제가 모바일처럼 보이게, 앱처럼 보이게 이렇게 모바일 창 열어가지고 한번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울, 부산, 충청, 경기 뭐 이렇게 하고, 뭐 화장실 개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편의점 개수, 실시간 정보 뭐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놨거든요. 뭐 경로 보기 누르면 기능 이렇게 동작하고, 실시간 길찾기 뭐 이런 것들도 다 구현을 해놨어요. 자, 요 과정을 또 어떻게 만들었느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버전 9까지 지금 제가 만들어 놨는데, 처음에 시작은 부산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이 자전거 길이 저는 굉장히 좀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그 코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자, 부산에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때 공중 화장실과 까지 했는데 뭔가 뒤에 뭐가 더 있었는데, 이게 자동 완성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가 쭉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엔터를 쳐버렸습니다. 자, 부산에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때 공중 화장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만들어 드릴게요. 부산의 자전거 도로와 공중 화장실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제작하겠습니다. 제 말을 이해를 했죠. 그리고 부산에 이 자전거 길이 몇 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 5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가 뭔가를 해준대요. 자, 그리고 버전 1을 만들었을 때는 좀 심플했죠. 부산만 보여달라고 하니까 저는 정보가 되게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몇 개 안 나와가지고 조금 놀랐어요. 자, 이렇게 페이지를 심플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추가를 더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뭐 이게 물어보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상호작용할래, 뭐 오케이 버튼 눌러라, 오케이 해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냥 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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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런 것들, 요게 버튼을 눌렀을 때 뭐가 바뀔 거잖아요. 이게 동작을 안 해가지고 그 동작을 제가 시키는 작업들을 좀 했어요. 자, 그래서 버전 3까지 넘어가면 요런 것들을 눌렀을 때 이게 이제 뜨고, 여기 길찾기를 눌렀을 때 여기 실제로 구글 맵하고 연동되는 작업까지도 레디가 알아서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연동해라고 했거든요. 실시간 교통정보. 그래서 그걸로 또 지가 알아서 뭔가를 했어요. 5분마다 자동으로 갱신한다. 구글 지도 연동한다. 어차피 이 앱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다 구글 맵으로부터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자, 그래서 버전 4를 눌러보면, 자, 이런 걸 실시간 교통 상황, 자, 이렇게 리플레시 바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뭐 혼잡하거나 혼잡하지 않다, 뭐 이런 것들도 안내를 좀 하는 기능을 넣었고요. 자, 경로 보기를 눌렀을 때도 이런 것들이 나오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걸 예상하고 만든 게 아닌데 알아서 다 잘 만들어주니까 뭐 입댈 게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만들어주는 게 조금 약간 좀 짜증나기도 했고요. 너무 잘 만들어져서. 자, 그리고 위치 기반 기능 같은 것도 얘가 할래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뭐 사용자 위치 기반 맞춤 추천을 해줘,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해, 뭐 이렇게 명령을 또 줬습니다. 그래서 또 버전업이 한 번 더 들어간 다음에 뭐가 되게 많이 버전업이 됐어요. 그래서 기능들을 여기다가 맞춤 추천, 이런 기능들도 여기 더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요거는 이제 백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게 모바일 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되고 있지는 않아요. 자, 편의점도 추가해. 가다가 보면 목이 마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전거 타다 보면. 그래서 편의점 정보를 추가하니까 아까는 화장실 정보만 있었는데 여기 코스에 편의점도 더 끼워 넣었습니다. 이렇게 편의점 위치라든지 코스별로 이게 있는 데들 있죠. 필요 없는데 자전거 길에서 벗어나는 데는 여기 안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크 모드를 또 넣고 싶었거든요. 저 이런 거 좋아해요, 다크 모드. 자, 다크 모드라는 말만 넣었는데 토글하는 스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넣으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토글 되게끔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 주변의 어떤 날씨
자동 다크 모드, 시간대별 자동 동안 이런 걸 더 추가할 수 있대요. 요거는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제가 특별하게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언급하지 않은 정보죠. 자, 그래서 버전 9까지 가면 여기서 제가 더 추가한 게 있었어요. 부산 거를 다 만들었잖아요. 전국 버전으로 얘를 업데이트 한번 시켜볼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자전거길도 더 추가가 되고, 공중 화장실 수도 더 추가가 되고, 편의점도 더 추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륨이 빵 커지는 이런 작업이 가능할까 싶어서 대한민국 자전거길로 업그레이드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요런 거 해주면 되지 않겠니? 하고 제안을 해준 거고, 그래서 뭐 자전거 대여 위치 이런 것들도 다 추가를 할 수가 있대요. 계절별 추천 자전거길, 지역축제 연계, 숙박시설 및 맛집 정보 연계 이런 걸 다 하고 싶대. 와, 이런 제안을 해주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사실 우리가 회사에서 사람한테 이런 일을 시키면 시킨 일만 하고 뭔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얘는 AI니까 지가 뭐 일을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넣으면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것도 제안을 해줬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뭐 숙박시설 및 맛집 정보도 넣어줘. 아니면 계절별로 추천한 자전거길, 이게 이유가 있겠죠. 이런 게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요거를 더 추가만 해서 그냥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지가 알아서 뭐 여기다가 카테고리를 하나 더 만들든지 코스에다가 끼워 넣든지 그런 작업들을 할 거예요, 분명히.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앱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앱을 지금 이 레디에서는 이 앱을 다시 한 번 더 뭐 이렇게 껍데기를 씌워가지고 모바일 앱을 만들고 구글에 등록을 하고 하는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연동 기능들을 지원하지 않겠지만 이런 내용들은 그냥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좀 찾아보시면 앱을 이렇게 껍데기를 싸갖고 앱화를 시키는 거, APK 파일을 만드는 이런 것들도 강의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참고를 해서 밑에다가 광고 같은 거 하나 딱 달아가지고 광고 수익을 좀 얻고 앱 만들고 해서 돈 벌면 꽤 쏠쏠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한번 시도를 해볼 거예요. 여기까지 그냥 저는 강의만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던 이 앱을 개발자 없이 그리고 뭔가 서버 업데이트 연동 실시간 이런 것들도 얘가 어느 정도 해결을 좀 해주는 것 같으니까 만들어서 테스트 좀 해보고 얘를 서비스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돈 내고 사라면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광고를 또 끼울 수가 있잖아요. 광고랑 끼워가지고 뭐 거기다가 이제 돈을 좀 받고 뭐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 레디라는 앱을 이용을 해서 제가 그냥 리뷰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써보니까 너무너무 괜찮고 얘를 또 수익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계속 생각이 난단 말이죠. 저는 그걸 또 계속 시도를 한번 해볼 거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지금 당장이라도 한번 머릿속에서 딱 떠오른 뭐 그런 정보들이 있겠죠.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인데 인스타그램처럼 만들어줘 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뭔가 원하는 기능이 더 있다 그러면 그걸 한번 추가해서 만들어보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다양하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진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 그리고 요거는 끝까지 보고 가셔야겠죠. 어떻게 된지. 자, 이번에는 좀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린 이유가요. 그냥 계절별로 자전거를 길을 추천해달라고 단순하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가 많아졌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추가가 하나 더 됐고요. 현재 계절을 뭐 이렇게 제가 알아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추천하는지 뭐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을까요? 자, 여기는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바뀐 거 보면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바꿔놨고 각 계절에 맞는 자전거 길만 필터링해서 표시를 했다. 그리고 그러면 필터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전거 길인데 한강, 여름에 맞는 자전거 길, 그리고 부산 두 개가 나오네요. 여러 개 중에 해변 위주로 나와. 해변, 낙동강, 물을 끼고 있는 거 위주로 나오네요. 여름 특징, 해수욕이 가능하다. 시원한 바다, 시원한 강바람, 수상 스포츠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 겨울이 뭔가 좀 궁금하네. 겨울 여전히 부산. 그러면 몇 개를 추천해주지? 추천을 안 해줍니다. 겨울에는 하지 말란 얘기네. 자, 그러면 다른 지역 충청도 겨울. 겨울 충청도는 또 있네요. 설경 따뜻한 박물관이 있대요. 가는 길에 공주 백제 자전거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의미가 있게 또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구나. 자, 그래서 뭐 스마트한 계절 감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자, 사용자 경험, 그 다음에 완전한 계절 데이터를 넣었다, 뭐 날씨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날씨 정보 연동 뭐 이런 것도 더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계속 넣다 보면 이제 엄청 기능이 좋아지는 자전거 길 가이드 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진짜 끝입니다. 안녕.